주요 비례정당 대표 후보들을 만나서 비전과 각오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시민당 이수진 비례대표 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더불어시민당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세 명의 대통령과 끝까지 함께 가는 정당. TV 광고에 이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은 어떤 정당입니까? 네, 우리 더불어시민당은 그 민주개혁 진영의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례 후보로 선정되신 분들 그리고 또 군소정당들을 미니정당이라고도 하죠. 이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촛불 시민정신을 실현하고 그리고 또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에 맞는 그런 군소정당의 그런 민주적인 대표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저희가 그 내부에 보면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기도 하고 또 의료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그리고 언론개혁, 또 여성인권과 역사 바로 세우기 또한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갖고 계신 또 의료계에서도 또 모셨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분들이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촛불의 시대 정신을 완성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함께하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예. 자, 후보께서는 추천 13순입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을 하셨고 특히나 당과 노동계의 다리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제가 좀 프로필을 찾아봤더니 간호사, 이렇게 의료계 종사하셨다고 몇 년이나 하셨죠? 네, 간호사로서 13년간 일을 했고요. 예. 또 그 이후에 노동조합에서 또 활동을 또 한 15년 정도 했습니다. 예. 당 지도부가 아니라 이제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로서 이제 국회에 입성을 꿈꾸시는 입장이 됐습니다. 현재 상황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네, 제가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전국 노동위원장으로서 2년간 그리고 노동부분 최고위원으로서 2년간 활동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비례대표 13번으로 더불어시민당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노동계를 대표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불어시민당을 통해서 국회에 진출을 하게 된다면은 노동 존중 사회를 앞당기는데 열심히 활동을 할 생각이고요. 또 그동안도 노동계와 당과의 어떤 가교 역할 그리고 노동계의 메신저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과 또 요구하는 바들을 전달하기도 하고 예. 또 당의 입장을 노동계에 전달하기도 하면서 그런 활동들을 해왔고 또 4년간의 정당 활동을 통해서 이후의 국회 활동에서도 좀 더 전문성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계 이제 비례 후보들 인사들이 결국에는 순번 11번부터 이제 오늘 모신 후보도 13번이긴 합니다만 순번이 결정이 된 이후에 여러 가지 말들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그 민주당이 초기 위성정당을 만드는 거 아니냐는 비판에서 연합정당, 플랫폼 정당에 가입한다. 그런 취지로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는 조금 양보를 하고 네네. 11번부터 이제 순번을 배치를 했는데 일각에서 이제 후보들 간에도 조금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이 갈등은 좀 해결이 됐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너무너무 친하고 원팀입니다. 네. 더불어시민당에 함께해 주신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예. 각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야에 오신 분들이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분들이 더불어시민당을 통해서 의회에 진출한다라면은 사실 더불어민주당에서 활동했던 저희 그런 뒷번호로 가긴 했지만 우리 후보들과 더 협력이 잘 돼서 더 진보적이고 우리 사회 보통 시민들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별로 우리 후보들 간에 그런 어려움은 없었고요. 지금은 너무나 끈끈하게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면서 전국을 돌면서 같이 유세를 하고 더불어시민당으로 한 목소리를 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코로나19 사태로 휴업에 들어간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동자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강제 연차 무급 휴가 시행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작은 회사들의 어려움은 더 클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와 관련된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선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전 국민이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또 정부도 추경 예산을 배정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또 무엇보다 우리 시민의식이 참으로 대단하다라고 저는 늘 감동받고 있습니다. 예. 어렵고 힘들 때 한 목소리를 내고 연대 정신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말씀을 드리면서요. 현재 추경 예산이 11조 7천억 가량 만들어져 있고 또 이것은 뭐 방역 체계를 위한 뭐 예산이기도 하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회복시키고 또 민생과 고용 안정 또 지역
경제와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그런 예산들로 보여집니다. 네. 또 현재 긴급 재난지원금을 뭐 그 지급에 대한 대책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그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노동자들에게 바로바로 좀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노동자들과 소규모 그런 회사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일단은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강제로 휴가를 보낸다든지 또 해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렇게 법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더 많이 절실하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긴급 경영자금 지원이라든지 또 인건비 부담의 경감을 위한 지원들 이런 것들이 4조 1천억 원 정도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르게 현장에 지원이 됐습니다. 좋겠고요. 또 저소득층을 위해서 소비 쿠폰이라든지 또 노인 일자리 쿠폰, 또 특별 돌봄이라든지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또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예산 지원들이 네. 또 3조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좀 현장에 좀 지원이 돼서 좀 해고라든지 또 강제 휴가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또 우리 중소기업도 함께 노동자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빨리 맞이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의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나라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죠.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이 이제 300인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건 개선도 좋습니다만 코로나19로 당장 이제 영세 자영업자들이 힘든, 그러니까 말 그대로 5인 미만 사업장들은 정말 힘든 상황이다. 이 부분이 이제 절실하다는 얘기인데. 네, 사실 제가 이제 노동 관련 공약으로 그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이제는 그 작은 기업에 작은 규모의 기업들에게 노동자들이 그분들은 쉼이라든지 또 시간의 근로라든지 본인들 일한 만큼 사실은 그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함께 좀 나눠야 될 그런 숙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그 5인 미만 사업장에 또 사업주들도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또 그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제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법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재원이라든지 지원이 돼야 될 부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예. 이런 내용들 사회적으로 함께 논의하고 대화해야 될 것들을 법 제도로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은 함께 좀 풀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문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해도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배달의 민족 수수료 정책 때문에 큰 논란이 있었는데 실제로 가맹점주에게 수수료를 올리긴 했습니다만 또 현장에서 일하는 배달원들에게 돌아가는 돈은 줄였다 이런 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정치권과 여론에 좀 밀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사과를 하긴 했는데 이것으로는 이제 부족하다는 입장이시죠? 그렇죠. 예. 그 배달의 민족 그 수수료 인상 문제는 결국 배달의 민족은 이익이 늘어나지만 우리 그것을 이용하는 외식업주들의 부담은 더 예. 늘어나고 또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직접 배달하는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죠. 또 이분들의 권익은 도외시한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이런 시장이 너무 독과점 구조로 가게 된다라면은 이익은 내면서 경쟁은 하지 않고 또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시장 질서를 훼손할 소지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더불어 그 시민당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업주들의 적정 이윤을 보장하고 예. 또 배달앱 개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도 보호해주는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코로나19로 이제 어려워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외식을 줄이다 보니까 배달 앱을 통한 이제 배달이 증가하고 분명히 배달의 민족도 최근 들어서 수익이 증가했을 텐데 오히려 이렇게 역행하는 고객들에게 횡포를 부려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경제와 노동 중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세대, 청년 세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법과 제도로 청년의 꿈을 복원하고 좋은 일터와 일자리로 내일이 있는 삶을 만들겠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도 좀 전해주시죠. 네, 우리 세대의 미래죠. 예,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가 올바른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청년 노동자들이 또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더불어 그 시민당은 또 더불어민주당과 원팀으로 공동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 공약 내용을 살펴보면은
청년들의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또 청년 정책을 어떤 종합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또 예를 들면 청년 장관은 어떨까? 그리고 청년의 정치 참여를 더욱 확대해주고 강화시켜주는 그런 지원들, 또 청년의 취업 상담과 직능 어떤 향상, 취업에 이르는 고용 서비스, 또 취업 활동 지원금, 그리고 청년 농업인들 있죠. 스마트팜 예.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청년의 주거 지원, 또 청년 연금 지원, 청년 기본소득 등 이런 청년 공약을 다수 우리 더불어 시민당이 갖고 있습니다. 예.